없던 일도 만들어서 문제를 키운다. 그 상태. 잠시 후에 또 여쭤볼게요. 그 실무적 감각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숲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아이고. 이직했더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제니퍼, 줄리안, 피카 등으로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피카츄. 그런데 저 임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목숨 같은 임원보다 만년 부장이 마음 편하고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이 세 분 말고는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뭐 프로님도 많으시고 매니저님도 많으시고 직급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직급제가 점점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다고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제가 이거는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또 이제 글로벌 어떤 선진 업체들을 봤을 때는 미국만 하더라도 80년대쯤이었죠. 80년대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직급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떤 직급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수평적인 문화가 많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뭐 일본 문화 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런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일하는 그 시간도 이제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공 서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죠.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글로벌의 어떤 그 선진 업체들의 사례를 봤을 때 직급 체계는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예, 직급 체계보다는 그 역할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좀 맥을 비슷하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조금 조직이 원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조직의 특성상 직급제가 좀 필요한 여전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스피릿이 굉장히 필요한, 더군다나 약간 빠르게 큰 조직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그냥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가 아니라 상부부터 하부까지 빠르게 전개가 돼갖고 하나가 되는 팀워크가 되는 군대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영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부의 의사결정이 하단으로 빠르게 전개가 돼갖고 빠른 조직이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갖고 움직여줘야지 경쟁력을 갖는 조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평이 되면 오히려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산업적이거나 직무적인 특수성은 고려해갖고 직급제를 잘 적용을 하는 게 좋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없애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방향성은 맞지만 일부 직군에서는 필요하다. 회사들이 이미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군을 없앴다가 만들기도 하고, 직급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 네, 직급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도 없애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실험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저희 나라도 이미 많이 그런 서양이나 아니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올 만큼 많은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가려는 게 이제 수평적인 문화를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수평적인 문화도 하나의 원인이지만은 그 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수평적 문화 때문에 직급제를 없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업무 효율성이죠, 결국에는. 효율성이 이제 직급제를 없앰으로써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 수평적 문화도 하나의 요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우리나라가 계속 안 됐던 게 이제 또 스타트업에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뭔가 스타트업은 직무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뭐 영업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사람도 얼마 없는데 갑자기 아이템이 있고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조직이 커갈수록 기업이 성장할수록 직무가 세분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이게 어느 정도 발전된 기업들을 보면은 직무가 세분화돼 있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냥 연공 서열에 의해서 그냥 직급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해외 선진 업체들, 계속 발전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그 뭐 인사적인 용어로는 그 job descrip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그 직무 정의라고 해야 되겠죠. 직무 정의서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롤을,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직무만 계속 합니다. 다른 직무하면 다른 직무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저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몸으로 느낀 게 지금 외국계 회사로 이직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 이제 제 공식 명칭 직함이죠. 네네. 예, 직책은 뭐 탤런트 리더이자 또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부장이라고 불리지만은 글로벌에서는 제가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라는 직급을 갖고 있어요. 아, 예.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라는 직급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은 어떤 차장급이 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제 역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디렉터, 임원으로 승진이 안 돼요. 근데 임원으로 승진되기 위해서는 디렉터, 임원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제가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로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저는 뭐 옳다 말다 그 의미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외국계 선진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직무가 세분화된다면은 그게 정말 그 역할대로 갈 테고 그렇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뭐 부장님이네 뭐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급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직급별로 상황을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식할 때, 뭐 회의할 때 이런 때 굉장히 명쾌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 상담에서도 굉장히 명쾌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은행에서 일하다 얼마 전 한 금융 IT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5년차 직장인입니다. 은행에서 꼬박꼬박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했는데 이직했더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제니퍼, 줄리앙, 피카 등으로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중요한 건 저보고도 영어 이름을 정하래요. 오 마이 갓. 31년 동안 한국 땅에서 살아온 토종 한국인에게 영어 이름이라니. 웃으며 그냥 한국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의 방침이라며 안 된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모여 앉아 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하땡비인데 애들이 줄여서 합이라고 부르거든요. 평소 듣던 별명이라 누가 제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굴에 토종 한국인 써있는 분께 줄리앙이라고 부르려고 하니 팔에 소름이.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불러야 하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오글거려서 영어 이름을 내뱉을 수가 없는데 저 어떡하죠? 네. 굉장히 오글거림을 못 견디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줄리앙, 피카, 뭐 제니퍼 이런 분들이 이제 차장님, 부장님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이거 일단은 영어 이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자면 굳이 영어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수평적인 뭔가 그런 관계겠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은 하려는 노력이죠. 뭐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복장을 자유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든 뭐 이름을 부르면 직급을 안 부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장님 하는 것보다는 뭐 추부장님 이것보다는 뭐 피카츄? 어쨌든 뭐 피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추씨 부장님이신데 이름이 피카면 피카츄네요. 그렇죠. 네. 피카가 아니고. 그런 거 똑같이 부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재밌고 이제 오히려 좀 더 부장이라는 어떤 뭐 차장 나보다 상위 직급에 대한 또는 하위 직급 뭐 무슨 뭐 하위 직급 뭐 무슨 대리 하는 것보다는 이름 부르면은 오히려 그 이름에 좀 더 신경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거 확실할 것 같아요. 부장님인데 피카츄 이러면 서로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큼 그런 거 쉽지 같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 어떤가요, 영어 이름? 저희 회사가 영어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 회사랑 똑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되시나요, 네, 뭐라고? 저는 줄리예요. 줄리. 네. 줄리. 다 영어 이름 대표님부터 뭐 스티브, 네, 그냥 영어 이름을 부르는데 쉽지 않은 게 정말 처음에는 그냥 영어 이름 부르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서 이제 공지가 되고 영어 이름을 다 부르는데 바뀐 거예요, 이렇게? 네, 처음에는 아. 직급을 불렀었어요. 와, 그러면 네, 진짜 네. 어려우셨겠네요, 네. 다들. 갑자기 대표님을 스티브라고 불러야 되니까. 네. 제라드도 아니고 뭐. 캡틴이라고라도 부르지. 네.
네, 처음에는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그 님자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이제 스티브님, 네, 이거요. 상사한테 자기들 이제 동료들끼리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줄리님 이렇게 되고 예. 네, 부하 직원들이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급자분들은 시니어분들은 이거를 잘 따라서 뭐 재밌게 하시는데 네네. 주니어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해서 제발 대표님만이라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해달라. 대표님을 대표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정말 실제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이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지금 조금 이상한데요. 정말 네. 님자를 붙여서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네, 줄리님, 스티브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서로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네네. 줄리는 근데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영어 가외 처음 해준 그 아. 외국인 선생님 이름이 줄리였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진짜 갑자기 이렇게 영어 이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전 잠깐 이제 있었던 직장에서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 줄리님 영문 영문 이름 앞에 님자를 붙여서 다 그렇게 아예 했었었어요. 했었어가 아니라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문화였고요.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정말 수평적 문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직급 다 알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 직급 높은 사람들은 다 그냥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슬픈 현실은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동시에 또 다 외워야 되는. 맞아요. 근데 한국 맞아요. 이름은 또 안 부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오. 그래서 뭐 누가 전화 와서 뭐 누구 좀 뭐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영문 안 이름은 나요. 아는데 아. 진짜 그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그럼 여기 혹시 성우부장님 누구시죠? 막 이렇게.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좀 찾아야 그런 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택배 많은- 같은 거 예를 네. 들어서 택배 기사가 왔어요. 네네. 존슨 씨 어딨냐고 하는데 실제 이름은 명석인데 네. 아무도 명석이라고 안 불러. 그럼 이제 인사 담당자는 아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 명석이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나? 근데 다들 또 중요한 거는 나는 회사에서 존슨이야. 근데 우리들끼리 얘기하다가 너 그 회사 다녀? 아, 너 그 회사 다녀? 그러면 또 얘기하다가 야, 근데 니네 회사에 명석이라고 있잖아. 박명석. 네. 아니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걔 어느 고등학교고 나오고 또 뭐 하는 애? 존슨? 존슨? 박명석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중간을 씁니다. 중간은 또 뭔가요? 영어 이름과 호칭을 동시에 붙입니다. 아, 박명석 과장이었어요. 그러면은 톰 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를 때도 예를 들어서 톰 과장님. 물론 하지만 여기도 조건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명은 따로 외워야 됩니다. 명석은 모르네요. 맞아요. 명석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명석도 알아야죠. 택배 오면은 예. 그럼 이제 인턴과 사원만 힘든 거죠. 저도 좀 재밌는 경험이 네. 지금 회사에서는 저희는 회사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제 직책을 불러요. 뭐 부장님, 차장님 뭐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해외 저희도 외국계 기업이니까 해외랑 또 얘기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분들이랑 할 때는 다 이름만 부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물론 이제 영어 이름 갖고 계신 분들은 있긴 한데 보통 한국 이름을 그대로 다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임원분, 뭐 임원님, 무슨 뭐 상무님, 전무님 이렇게 부르는데 해외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무슨 상무님이 저한테 말해서 제가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 뭐 예를 들어 철수다. 뭐 김철수가 전무님 이름이에요. 네. 김철수 전무인데 한국에서는 그 전무님, 김철수 전무님, 김전무님 꼬박꼬박 다 해야 이러는데 되는데. 해외에서는 철수가 그랬어. 이래버리니까. 그래야죠. 네 친구야?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전무님 앞에 계신데 철수가 그때 나한테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거 좀 어려운 제도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를 것 같은데. 회사마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회사는 이렇게 하기고 있고, 이분은 지금 너무 오그라들지만 어쨌든 적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뭐 회사 문화를 자기가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딱 정해주시죠.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전 간단한데요. 세 번 불러보면 익숙해집니다. 3번. 익숙해져요. 세 번 불러보면 네. 익숙해집니다.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성우 부장님 늘 김성우 부장님 하다가 영어로 하비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하비 킴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영어로 얘기한다 생각하고 하비 이거 좀 어떻게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내 순간적으로 이름 부를 때 영어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영어에는 부장님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일부러 합의하지만 허비 약간 이런 식으로. 허비? 네. 결제해 주세요. 네, 뭔가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렇게 하고 결제. 아. 그 세 번만 딱 하면은 통과될 겁니다. 네. 뭔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피카츄도 뭐 피카 예. 결제해 주세요. 네. 전문님이 부르십니다. 하고 이때는 딱 미국인이 됐다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다음엔 한국이 다시 되는 거죠. 한 세 번만 하면은 유교 문화 딱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해주십시오 이렇게 왔다 갔다. 세 번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만 하면 된다. 약간 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두 분은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 군문화에 적응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거기 회사에서 정한 방침이니까 무조건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뭐 영어식으로 발음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근데 굳이 일단 한국식 이름은 생각하지 말고 물론 좀 혼동이 있겠지만은 무조건 영어 이름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오글거리지만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가요? 네, 사실 정말 금방 적응되고 네. 나중에 그 어떤 순간들 되게 편할 때도 많아요, 정말.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너무 높은 그 상사를 갑자기 그 영어 이름 부르기는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네. 네, 뭐 적응이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솔루션은 그냥 하시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기시라 아까 합니다. 피카도 있고 저 이때 잠깐 있었던 직장 같은 경우에도 뭐 베이더, 뭐 레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영어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런 재미도 예, 있죠. 뭐 엔젤이란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별별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즐기시면서 뭐 이 이름은 재밌네, 뭐 이 사람 뭐 피카츄네 이런 식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그라들지만 딱 세 번만 해보시면 된다고 하니까 네, 혼을 담아서 한번 헐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김성우 부장님 읽어주시죠. 네. 한 직장을 20년 동안 다닌 부장입니다. 네. 감정이 며칠 전 본부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내년 초쯤 임원 승진이 있을 테니 사고 치지 말고 지금처럼만 관리를 잘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 임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우리 회사 임원들 중 4년 이상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면 몇 년 뒤에 항상 사라지는데 물론 다른 회사로 가셔서 잘 된 분도 있지만 편의점 차려서 망하신 분, 카페 차려서 망하신 분, 퇴직금으로 사업하셔서 망하신 분 많이 봤습니다. 파리 목숨 같은 임원보다 만년 부장이 마음 편하고 좋은데 사고 한 번 쳐서 임원이 되는 걸 막아야 하는 걸까요? 정년만 보장해준다면 부장이든 임원이든 상관없는데 제가 우리 회사 최초로 정년 퇴직한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야, 사고를 쳐서라도 난 임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만년 부장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신 이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만년 부장도 괜찮다.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야망이 큰 분이시네요. 이게 오히려 더 큰 야망을 갖고 있는 만년 거군요. 부장 정말 힘들고요. 임원보다 더 되게 힘든 만년 부장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공감은 가세요? 이 고민에 대해서? 네, 공감은 매우 많이 가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4년 정도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네, 임원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래 다니시네요. 오, 그래요? 모 기업,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길어야 2년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항상 뭐 버스 태워서 보낸다고 하죠. 버스가 45인승인데 해 바뀔 때마다 이제 45명씩. 45인승 버스가 이제 몇 대가 이제 그 집으로 간다 뭐 이런 아이고. 얘기도 들릴 정도로. 그래서 임원이란 거는 사실은 정년 퇴직이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계약직이고 또 그 사용자 그 사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임원이란 것은 정식 그 우리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그 직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30년, 40년, 10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만 살 수 있다면. 아, 임원이라는 그래요? 것은 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임원으로 정년 퇴직하는 것 자체는 그 현실성은 안 맞고요. 지분을 보유하면 예, 뭐 70, 80대서도 임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저는 참 일단 임원은 되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어쨌든 지금 제한이 거의 온 상태잖아요? 네, 인정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건 받아라 이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잘 모르지만 아직 과장이라 네네.
되게 가볍지 않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정을 받았으니까 일단 임원 제의를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임원을 하시고 나서 또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은 모르지만 나 같으면 임원한다. 네.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 저는 건전한 조직이라면은 그 임원분하고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건전한 조직이라면은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장으로 남기 원하신다면은 뭐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저는 아직 좀 때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남아서 제 일을 좀 하면서 그 조금 더 다음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준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조금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완벽한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미룬다든지 아니면 좀 부장님들하고 임원분들하고 친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아예 술 먹으면서 부장님, 전무님 저 이사 되기 싫습니다. 저 집에 애도 많고요. 아직 다녀야 됩니다. 그 얘기 솔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솔직하게. 같아요. 네. 오, 진짜 그게 솔직하다. 건전한 조직이면은 내가 임원을 달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나의 어떤 조직이든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내 인사권자, 나의 결정권자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반영을 필요하다면 그 해당자의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건전한 조직 문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은 되나 원치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직에서 봤을 때 얘밖에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돼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조직 퍼포먼스가 안 날 거라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걸 인사팀이랑 그 결정권자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것도 가장 건전한 조직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됐는데 또 뭐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되면은 사관학교. 앞자리가 틀려지는 게 아니라 사관학교. 뒷자리에 공이 더 붙거든요. 이야. 그 연봉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뭐 부장 한 뭐 4, 5년 더 하는 것보다 임원 1년 하는 게 더 임팩트가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굴지의 기업에서 45인 승 버스에 타도 뭐 요새는 좀 안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갈 곳이 또 많아요. 다 정해져 네. 있었죠. 요새는 좀 힘들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뭐 다음 행선지로. 그럼요. 거기 출신들은 일단 이번에 어디 출신 이사 그 얘기하신 것도 부장 달고 나왔을 때랑 이사 상무 달고 나왔을 때랑 갈 수 있는 데가 그렇죠, 다르니. 틀리죠. 네. 그럼 두 분은 일단 임원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얘기를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상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상사라면. 근데 그 정도 존중을 해주는 상사라면은 뭐 저는 진짜 그리고 자기가 임원을 달기 싫다는데. 네. 전 항상 결정권자하고는 그 자기 비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하시네. 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임원 시키려다가도 네. 또 시킬 마음이 또 없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회를 약간 놓치는 건 아닐까요? 이 사연 주신 분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 말을 기회를- 뱉으면 근데 주워 담을 수 없는. 네,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근데 돼요. 그 말을 안 하고 이분의 지금 생각처럼 사고를 쳐서라도 만년 부장이 되겠다 이런 만년 마인드는 부장은 어떻습니까? 만년 부장이 아니라 그 1년 부장도 힘듭니다. 아 그래요? 당장 잘리나요? 네. 만년 부장님은 사고 안 치시는 네. 부장님이세요. 오. 사고 안 치고 만년 부장의 의미는 그 뭐 임원급이 아니니까 아닌가 아니라 그 임원의 포지션이 어쩔 수 없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장을 시킬 수밖에 없고 또는 그 롤이 굉장히 그 역할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없고 또는 그 이 역할 자체가 임원이 되기에는 사실은 그 정도의 역할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좀 그 만년 부장이 가능한 자리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임원이 될 타이밍에 못 되면은 그 뒤로 몇 년 정도 지난 후에는 어떤 그냥 그 장기 직책 그 직급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좀 내보내야 될 대상 리스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으로 잘 버티신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 야망이 크신 그래요. 겁니다. 진짜 이 사연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정말 안전한 인생이란 없군요. 이렇게 막 인정을 받으시고 임원이 되기 직전이신 분도 미래를 고민을 하시고 내가 편의점 사업하다 망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네요. 어찌됐든 세 분의 의견은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이번 제안을 웬만하면 받아들이시라. 혹은 정말 그게 아니라면 사고는 치지 말고 네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알겠습니다. 뭐 이 고민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얘기를 직급에 대해서 나누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20대에 정말 파이어볼러,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도 이제 30대가 되고 어느 정도 간파를 당하면 이제 변화구를 연마하고 자기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좀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이제 노련미로 작용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직급이 오른다는 게 또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과장에서 차장, 부장이 되는 것도 아마 이렇게 단순히 직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전하고 또 노련미가 생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작진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섭외할 분들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꼰대라는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세 분이 섭외가 되었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배가 부른 겁니다. 아니,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꼰대인가요? 예. 아. 이러면 회사 못 다녀요.